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굉장히 귀한 꿈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게요. 꿈을 많이 꾸시게 해요. 잠잘 때 꿈을 많이 꾸자 이 얘기보다도 참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때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맞는 그동안 꾸어보지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꿈을 우리 인류가 이제는 마음껏 꾸어갈 수 있게 됐다. 꿈을 꾸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죠? 그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꾸어왔던, 참아야 했던, 참아야 하는 이 꿈은 나에게 맞지 않는 꿈이야. 언감생심. 감히. 아니요. 이제는 그 어떤 제한도, 그죠? 저항이다, 마찰이다. 다 이제는, 그죠? 그 진이 해제되고,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지. 그죠? 참으로 멋진 맛의 향이야. 대경충만이 계속되는 그러한 때가 활짝 열린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꿈들을 마음껏 꿔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엇이든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루어가야 한다. 상상 그 이상. 그게 되겠죠. 오늘 요 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맥락에 정말 합치하고 참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정말 멋진 꿈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꿈이 얼마나 경이로운 꿈인가. 이 드라마틱한, 그죠? 한편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펼쳐지는 대파노라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꿈을 꾸신 분은, 이 꿈을 보내오신 분은 좀 이게 사전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구나, 그게 이해가 동원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하잖아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쓸쓸해. 자, 이 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왜 갑자기 오늘 아침 유난히 눈을 떴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기분이 쓸쓸하지? 자,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쓸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쓸쓸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현상 속에는 뭐냐면 적어도 아주 그냥 근접해서 저기 하더라도 어젯밤의 것들이 무엇이 됐든 어젯밤의 것들이 어떤 것이 됐든요,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에 펼쳐질 것들도 같이 거기에 한 자리에 농축되어 있어요. 이러한 결과로서 나에게는 현상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쓸쓸하네,
뭐 고즈넉하네, 뭐 넉넉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삼라만상만큼의 요소가 작용해가지고 그 하나의 현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 하나의 현상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라만상을 다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현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은 없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이미 그렇게 복잡, 다단하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꿈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 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런 꿈을 꿨는가, 그죠? 어떠한 때 그런 꿈을 꿨는가, 즉 어렸을 때 꿨는가, 뭐 청소년기에 꿨는가, 어른 때 꿨는가, 뭐 노년기에 꿨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고 그의 세상적 어떤 그 처지라 그럴까요? 처지라면 좀 그렇다.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죠? 이렇게 다 결부돼 가지고 그 꿈으로 농축돼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누가 꿨고 그가 어떤 상태이고 심지어는 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죠? 그가 가정주부인가, 그냥 저기 프리랜서인가, 뭐 직장인 여성인가, 뭐 이런 거에 다 종합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요 꿈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그 상당히 연만한 연세이신데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요 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그죠?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수성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손수. 내 스스로의 손으로 성, 이룰 성, 가져. 자수성가. 그러잖아요. 그죠? 자수성가. 저마다가 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죠?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한평생을 살아냄으로써 자수성가를 완전히 이루어내게 되는 걸까요? 그죠? 이 꿈은 홀몸이신데, 아직까지도 연만한 연세의 홀몸이신데, 그러한 분께서 자수성가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꿈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다 하면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두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좀 넉넉하게, 그죠? 부족함 없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개념, 자식들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저기 하고, 뭐 가장 본질에 있어서 자수성가는 어떤 개념일까요? 순수한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수성가의 네 글자를.
스스로 온전히 서게 되어졌다. 이게 자수성가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손 숫자는 자기의 손 어디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죠? 어디에 막 청탁하고 뭐 이런 거 그러지 않으면서 도도당당하게 스스로 자력갱생 자급자족 스스로 읽어낸다. 부족함 없이, 결됨 없이. 이 자수성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자수성가는 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리 표현될 것 같아요. 스스로 온전히 서게 되어졌다. 이게 자수성가죠. 그죠? 예. 참으로 멋진 장면이에요. 세상에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 자수성가를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요번에 아직 꿈을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요번에 꿈 전체는 뭐냐면 자수성가 끝. 이거에 대한 꿈의 내용이거든요.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또 멋진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한밤중에 뭐 깊은 그 잠에 이렇게 젖어들었을 때 꿈을 꾸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 분이 보내주신 요 꿈은요, 밤새 자고 아침에 이제 잠이 깰 이쯤에 거의 뭐 이게 잠자다가 꿈을 꾼 건지 이럴 때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비몽인지 사몽인지 생신인지 꿈중인지 그러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5편이 연속해서 도모가 되어진 그런 꿈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내가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 서서 면접을 보고 있어. 자, 요 장면 하나 하고, 면접을 개운하게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와 면접 잘 봤다. 자, 이 장면 하고 우리가 밤에 심야에 깊은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은 마치 면접을 그걸로 비유하자면요, 면접을 보는 것 같은데, 요 분이 보내주신 요 꿈처럼 아침에 일어난 아침에 그냥 막 단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이게 비몽인지 선몽인지 꿈을 꿨다.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을 딱 끝내고 야 면접 잘 봤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결실이에요? 면접 가서 보는 게 결실이 아니죠. 면접을 끝내고 개운하게 면접 잘 봤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요 그래요. 또 어느 때 꿨는가, 낮에 잠잘 때 얼핏 잠들었는데 그때도 꿈을 꾸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가, 아주 깊은 그 수면 상태에서 심야에 꿈을 꿨는가,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침절인데 이게 꿈인지 아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지금 비몽인지 사몽인지 그런 것도 다 그 의미로서 관여가 돼 있어요. 이제 그 밤을 다 지새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어둠을 다 지내왔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꿈 간단해요. 읽어드릴게요. 총 5편인데요. 자, 1. 우리 집 거실에서 이제 그 잘 아시는 지인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분들께서 우리 집 거실에서 지인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고 계시고, 나는 요 꿈을 보내주신 분이요, 나는 내 방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 님들이, 그 지인분들이요,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는 아침 일찍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좀 전에 사람들이 막 그 지인들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여기에 이제
요걸 또 말씀드려야겠구나. 요 분이 이제 2층에 사시는데 1층에는 거의 아들 딸처럼 혹은 뭐 며느리 혹은 사위처럼 이렇게 이제 정말 가족처럼 가족이죠. 가족처럼 지내시는 그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는데 아침 일찍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그 아래층에 사는, 그죠? 그 부인이, 한상 가득 상다리가 휠 정도로 차려놓고 거실에요. 드시라고 하는데 혼자 앉아, 이걸 먹자 하니까 좀 개면졌잖아요. 다 어디 갔대?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거실 한 중간에, 이제 자리,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자리라고 되어 있는 이제 자리 있는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대요. 꿈 내용이에요.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이 줄줄 흐른다. 그 물을 손으로 서너 모금 받아 마시고 보니 마룻바닥에 물이 흥건하다. 그래서 급히 수도꼭지를 잠궜는데 이게 이제 터져서 사방으로 터져나가고 높이 치솟아 오르니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한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이게 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꿈이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꿈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가 알려주면 이 꿈이 뭐다라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이번에는 잊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꿈에서요. 그랬는데, 그러고 다시 한번 꿈속에서 되뇌었는데 깨고 나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답답하게도. 이게 이제 네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요. 거실 마루바닥이 보기에 깨끗해.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며칠 지나서 닦으려고 보니 걸레에서 나온 고운 먼지가 쫙 깔려있다. 그냥 걸레에서 나온 고운 먼지가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깔려있는 거예요. 마대 걸레로 벗겨내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아까는 아내분이 그 밥상 차려줬잖아요. 요번엔 남편분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선체로 이야기 나누는데, 오빠요. 이분의 이제 친오빠. 오빠가 방에서, 방에서 나오시는데 한 손에 빨간 자두 있죠. 자두 빨간 거 있죠. 빨간 자두 한 상자를 들고 나오신다. 어제 서울에서 가져온 것인데 늦어서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하신다. 예. 근데 실제로 오빠가 지금 집에 와 계시거든요. 저쪽 외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이제 그래 하신 분인데, 요번에 추석 연휴 좀 맞아가지고 와 계시거든요. 오빠가 집에 실제로 와 계셔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오빠가 이제 자두 한 상자를 가지고 안방에서 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전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꿈 5가지 내용이에요. 이 꿈 전체가, 이 꿈의 배경이 어디죠? 그죠? 요 님의 집이죠. 거실이죠. 거실이 있고 방이 이쪽 저쪽 뭐 이렇게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님의 가정이죠. 님의 집.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간은요, 존재 장엄함을 지니고 있는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이로써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유일무이한 하나로서 우리 저마다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거를 표현해 볼까요? 이 본이 칠판이 없어서 여기다 이제 적었어요. 그게 요거예요. 이쯤이면 보이시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우주거든요. 우주.
우자도 집이고 주자도 집이죠. 지부, 집주. 천자문에 나오잖아요. 지부, 집주. 두채의 집이잖아요. 근데 같은 집이면 우라든가 주라든가 뭐 이리 됐을 텐데 우라는 집하고 주라는 집, 그죠? 투채의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를 아주 평이하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투채의 집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란 굉장히 우리가 크고 아득하고 뭐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우주란 집이니까, 집에다가 또 집이니까, 그죠? 크고도 큰 가정인 거예요. 우주란 가장 편리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이 우주는. 우주가 뭐예요? 아니, 크고도 큰 가정이에요. 크고도 큰 집이에요. 두 채의 집이에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란 가정이에요. 자, 가정에는 누가 살죠? 가족이 살죠.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 가족은 대표적으로 뭐의 대표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라는 것의 대표죠.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크고도 큰 가정 속에서 우리로 어우러져 삶을 이어가는 그 장, 이게 우주예요. 그죠? 자, 작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우주죠. 그죠? 네. 자, 삼남한성에 어울려가는 이 전체가, 그죠? 예. 저기 천체다, 지구다, 그죠? 다가 우주죠. 그런 개념이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는 물질 우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질 우주는 세상, 땅의 개념이죠. 가장 본질의 삼라만상의 본질적인 그 장, 그 터전, 그 뿌리 개념이 우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주는 크고도 큰 가정이에요. 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를 아우르는 넓고도 넓은 크고도 큰 가정, 그 큰 울타리, 한 울, 이게 우주인 거예요. 이걸 우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추구한다면 저기 뭐 물질 우주, 안드로메다를 추구하고 블랙홀이 뭐 이 개념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세상, 땅의 개념이에요. 물질화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한 울타리, 한 울로서 그것이 물질적이건 물질적이 아니건 다를 아우르는 크고도 큰 가정, 만유를 아우르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본질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주예요. 좀 우주가 좀 새롭게 보이시죠? 근데 집이고 집이야. 우라는 집과 주라는 집, 이 두 채로 되어 있거든요. 자, 나 자신을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우주예요? 우리 각자가 저마다가 우주예요. 자, 어떻게 우주냐면, 그럼 두 채 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 갖고, 세상에서 집 갖고 막 장난치고, 집 투기하고, 뭐 사기치고, 개 투자하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을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되면 이미 집 두 채를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노, 그죠? 넘치고도 넘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인체는 저마다, 그죠?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돼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주 두 채의 집, 한 채는 영혼의 집, 한 채는 물질 육신의 집인 거예요. 이 우가 영혼의 집을 말해요. 자, 요 주는 물질화된 물질 육신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이 다 영혼과 물질 육신 요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꿈은 어디서 오죠?
영혼에서 물질 육신에게 셀프 메시지로 보내는 게 이 꿈이죠. 스스로 열리운 온전한 삶의 기록. 그죠? 다가온 나의 가치각색이다. 어디서 다가왔어? 영혼에서 출발해서. 물질 육신에 대한 이 우에서 출발해서 주로 전달되는 셀프 메시지.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각자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집안체와 물질 육신이라고 하는 집안체를 두 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좀 살펴볼까요? 이제 꿈에서 나오는 게 정말 경이로운 꿈 내용들이 되져요. 자, 그러면 물질 육신은 보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게 주겠죠. 그죠? 자, 근데 영혼은 이 물질 육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본질로. 그 정체성으로. 그 질량으로.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들어있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영혼은 모든 개념이 되고, 물질 육신은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물질 개념이 되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은 내적 자아를 이루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내 안이 있고 내 밖이 있죠. 그래서 내 안으로는 내적 자아를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윤리시간 다 배웠잖아요. 내적 자아를 완성하는 본질의 한 측면과, 그럼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엄연히 삶을 살아가잖아요. 물질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적 자아 완성과 더불어서 외적 자기 실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적 자아, 여기에 해당하고, 물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자기,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 자기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살이 구체적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는 내적 가치척도, 그의 정신 체계, 그죠? 그의 어떤 그 차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 됨됨이, 그 인간 됨됨이, 그죠? 그 진정성, 그 정체성, 이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아를 의미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외적 자기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남성, 여성, 지난 시간 그 꿈 남자, 여자, 남성, 여성 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남성, 여성 개념이 나와져요. 그러면 우가 남성일까요? 주가 남성일까요? 어떤 게 남성, 어떤 게 여성일까요? 내적 자아, 이 개념이 남자 개념이에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으로서 남성, 그 음양으로 치면 양에 해당하는 개념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 치면 남성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져요. 이 우가. 네. 그래서 실은요, 그가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실은 저마다 모두에게 다 남성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 자아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폭넓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여성이 세상, 그죠? 외적 자기, 그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요걸 이해하면 이 꿈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안쪽 내적 자아로서의 영혼의 집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뭘 얘기하는 걸까? 내적 자아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기 거꾸로 썼다. 자신의 이거 뒤집어놨네. 아이고, 주관 세계를 의미해요. 내적 자아, 영혼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외적 자기, 그죠? 물질 육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성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는 주관 세계를 완성해 가는 거고, 외적으로는 객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는, 이 두 가지 삶을 동시에 하나로 아울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꿈은 그의 주관 세계에서 객관 세상의 물질 육신에 보내는 셀프 메시지인 개념인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실은요 우주 자체인 거예요. 정말로 본질적으로. 그래요. 내가 우주인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 저마다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하고 이 각성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꿈으로 들어가 볼까? 이제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 꿈 전체는 자수성가 끝이라고 그랬죠. 자수성가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 우주를 다 관통하는 개념인 거예요. 집 한 채, 집 두 채를 다 아울러서 대통합을 이루어냈다. 이걸 완성해. 이게 자수성가 개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적 자아 완성과 외적 자기 실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결함 없는 그 온전함에 도달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주관 세계와 객관 세상에 있어서 더 이상 더 추구하고 뭘 배우고 뭐 수도하고 수련은 이걸 훌쩍 이제 다 넘어서 다 이루어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자수성가라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온전히 서게 되어졌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봐보실래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집 거실에서 님들께서 공부하고 계시고 나는 내 방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님들이 그 지인분들이요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자, 이 부분은 가정의 최고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자체 본질이 우주라고 그랬죠. 자, 우주가 본질이고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인 그가 세상에서 가정을 꾸려서 가정에서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최고 최대 최종 최적 최상 최대의 그 양태 그 모습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죠? 가장 우주 그 자체로서 그거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최상이겠죠. 보통은 어떤가요? 가정을 꾸려서 찢고 볶고 이혼 숙녀 캠프에 신청을 해 말아였었고 남편 네가 잘못했어 아내 네가 잘못했어 하고 자식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따위 쌓고 사네 못 살에 죽는 보통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최고봉은 뭘까요? 우리가 생겨나 우리가 타고나고 비롯된 그 우주 그 자체로서 세상에서 가정을 꾸려서 가정에서 거기에 가장 합치되는 가장 합당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공부하는 삶인 거예요. 가정에 어울려서 식구든 지인이든 방문하는 이든 그죠? 농담 따먹기 하고 음담 패설하고 누구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정답게 그래 얼마만큼 스스로 본질적인 성장을 이루셨는가요? 나는 이런 사물 현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본질 우주 그 자체로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표본 본보기로서의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공부하는 건 거예요. 이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서로 더더욱 새로워짐을 더더욱 상승 발전 도약 진보 친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게 공부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도모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 첫 부분의 내용이 가정의 최고봉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가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도 본인 스스로 이 꿈에서만 뿐만 아니고 이 꿈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스스로의 집, 그 가정을 다 공부할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뭐 부담 갖지 말고 밥도 다 해주시고요, 막 요리도 잘하시고, 오직 정진하고 수도하고 친화 친포를 위해서 크게만 매진해라. 다를 베풀어 주시고 다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기도 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집 거실에서, 그죠? 거실에서 님들께서 공부하고 계시고 나는 내 방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 님들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읽을 수 있는 가정의 최고봉, 그거를 읽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아침 일찍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그 아래층에 사시는 딸과 같고 며느리가 굉장히 가족 같은, 그죠? 그 아내분이 항상 가득 상다리가 휠 정도로 차려놓고 드시라고 하는데 혼자 앉아, 어휴, 다들 어디 가서 나 혼자 이거 독상을 받아야 돼? 예, 참으로 멋진 내용이에요. 자, 봐요. 우선은 아까 우주에서 여성에 해당하는 게 주라 그랬죠. 세상, 그죠? 남성에 해당하는 것은 우라 그랬죠. 자, 이거는 주, 여성분이 그죠? 그것도 저기 하잖아요. 인정을 받는데요. 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기는 쉬워요. 그나마 어려운데, 근데 제일 인정받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요. 그죠? 그러면 자기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가족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완벽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완벽히 인정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쏙쏙들이 알거든. 근데 그가 인정을 했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다른 이들은 많은 부분 모르잖아요. 드러난 그 몇 가지만 보고 멋져요, 아유 훌륭해요, 뭐 인정해요, 뭐 이렇지만, 그죠? 가족은 속일 수 없거든. 근데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건 정말 인정받은 거예요. 마치 그 장면과도 같아요. 딸과 같고 며느리와 같고 일거수일투족 다 속속들이 나누고 있는 그녀는 뭐죠? 이 주를 의미하죠. 여성, 외적 자기, 그죠? 객관 세상, 이 의미하거든요. 이것으로부터 한상 가득 상다리가 휠 정도로 영숭하게 대접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이 뭘까요? 이 두 번째 꿈은 뭘까요? 가장을 완성했다. 가정의 대장이 뭐죠? 그걸 가장이라 그러죠. 그죠? 이 자수성가 끝이라 그랬잖아요. 자수성가 끝은 뭐죠? 완벽한 가장이 되어졌다. 가장을 다 이루어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이 두 번째 꿈은 가장의 완성에 대한 꿈이에요. 참으로 멋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아래층 그 아내분, 그게 외적 자기, 그 지부 집주 중에 집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객관 세상. 그러니까 밥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밥. 세상에서는 밥 먹고 살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물질 육신 유지하는 거잖아요. 밥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거든요. 저 뒤에 가면 또 다른 선물을 받잖아요. 두 번째는 가장의 완성. 첫 번째는 가정의 최고봉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가장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꿈 볼까요? 거실 한 중간에 있는 소파 옆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이 줄줄 흐른다. 이런 장면 없죠. 거실에 수도 설치된 거 없죠.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굉장히 멋지죠. 뭐겠어요? 아까 그 첫 번째 그 가정의 최고봉 할 때 공부란 뭐죠? 예를 들면 수도죠. 수도. 정진. 그죠? 진화, 진보를 위해서. 그죠? 불철주야. 공부해 가는. 그러니까 거실에 핵심 좌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이 공간 자체가 이 도량이다 이 말이야. 도량. 수도타다. 내 집이 참 이게 멋진 거죠. 그 물을 손으 모금 받아 마셨어. 그죠? 이제 다 마셨어. 보니 마루바닥에 물이 흥건해. 그러니까 그런 그 발자취, 종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님께서 기거하는 그 집, 그 가정, 그 거실은 그냥 온통 참으로 참을 얘기하고 참을 추구하고 참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진터인 거예요. 도량인 거예요. 그걸로 그냥 일색화되어 있는 거야. 이게 수도 다 흥건히 돼 있죠. 자, 그랬는데 그 물이 흐르니까 그걸 급히 막았는데 이게 이제 터져버린 거야. 대폭발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냥 완벽하게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도다, 정진이다, 공부다, 참선이고 명상이고 완벽히 대폭발을 이루어버렸다. 크게 그냥 다른 이루어버렸다. 이게 됩니다. 참으로 멋지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꿈은 뭐냐면 가정의 완성. 첫 번째는 가정의 최고봉이라고 그랬죠. 가장 표본, 원형, 본보기로서 가정을 구현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가장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니까 어째요?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죠? 참으로 멋지죠. 이제 여기까지가 자수성가가 끝난 거야. 자, 네 번째도 정말 멋져요. 참으로 멋져요. 네 번째는 저는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뜻인지 그 안에서 누가 이제 그 꿈속에서 차근차근 다 일러주셨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잊어먹지만 다 말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깨고 났더니 다 잊어버렸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그 앞에 꿈들이 참 멋지죠. 경이롭죠. 그죠? 너무 평이한 꿈인데 너무너무 경이롭죠. 금강경은 금강경이니까 자꾸 인용을 하네요. 이 꿈은 뭐냐, 이 네 번째, 다 잊어버렸다. 낱낱이 다 일러줬는데 다 잊어버렸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들판에 나가보면 벼 익어가죠. 그죠? 감, 노랗기가, 배 사과, 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 결실이 있기까지 저 과일 하나하나 속에는 무엇들이 들어가 있는 걸까? 처음엔 아주 새파란 이런 거였는데, 그죠? 당도도 없고, 그냥 풀 한 폭이 지나지 않고 이랬는데, 봄, 여름, 가을, 여기까지 거쳐오면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더웠던, 아주 치열하게 더웠던 장렬하는 저 태양이 저 벼이삭 하나하나 속에, 저 감 하나하나, 배, 사과 하나하나, 대추, 복숭아 하나하나 속에 다 내장되죠. 들어가서 자리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 꿈은 절대로 기억해야지. 다 일러주셨어. 네, 절대로 안 잊어먹을게요. 근데 자고 났더니 다 잊어버렸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무르익은 표 이상이 되어지고, 그죠? 이제 막 꽃감으로 가고, 이제 막 온 가정에 그냥 당감, 막 홍시, 배, 사과, 그냥 과일, 그냥 풍성하게 그냥 요리될 수 있도록 다 준비됐죠. 그죠? 근데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저 태양도 들어가고, 밤에 달도 들어가고, 밤 이슬도 들어가고, 풀벌의 소리도 들어가고, 그 정취도 들어가고, 농부의 큰 피땀 노력도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금강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 금강경에 있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내라 이거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신. 머무름이 지옥이에요. 머무르지 않음이 천국이에요. 머무르는가 머무르지 않는가가 지옥과 천당을 가름하는 시금석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젖기시냐면, 내가 무엇을 한번 경험을 했어. 이게 되는구나. 예를 들면 아주 신기한 체험에다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되네. 뭐 예를 들면 흡성 대법으로 뭐 장풍이 됐다 칩시다. 이게 되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쩌냐면요, 거기에 머물러요. 계속 장풍으로 이제 평생을 이거 하나면 내가 아주 밥벌이도 되고 내 세상 사람들 아주 기인으로 내가 등극을 해서 아주 그냥 명성을 쌓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 순간 그게 자기 함정이 되어져요. 한 번이면 돼요. 좋게요. 두 번이면. 그러면 어쩌냐면 거기에 머무는 순간 그 다음에 우주는 영원히 죽죠. 우주가 장풍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함정이거든요. 자신이 깨달았다. 자신이 발견했다. 이거다. 잡았다. 그 순간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해야 해요. 무주심. 그 장면에서 정말 무주심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의 핵심적 그 근기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되어질 자인가, 되어지지 못할 자인가. 크다, 넓다, 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크면 크고 뭐 넓으면 넓고 깊으면 깊죠. 그럼 그런 걸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크다라고 하는 것, 넓다라고 하는 것, 깊다라고 하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큰 것을 적어도 크다고 그런 거예요. 상상 그 이상으로. 넓고도 넓은 것을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 그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그것을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크고 넓고 깊음을 크다, 넓다, 깊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내가 큰 것을 잡았다, 깊은 무엇을 내가 손에 쥐었다, 넓은 그걸 내가 구현했다. 절대로 함부로 경솔하게 그리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만한 크기가 아니야.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존재의 장엄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쏘네요.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무주심. 자, 이 꿈에서처럼, 이분의 꿈에서처럼 까맣게 잊어버려. 뭐하러 기억해? 그거는 이미 과일이 태양이 내 안을,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이미 내 속에 구현됐어. 그럼 내가 이거를 머리로 기억하냐 안 하냐, 이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졌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알고 가득 채워졌는가. 이거는 스스로 느껴져요. 스스로 이해되어지고 스스로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진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지다 생각해요. 왜 저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화려하게 그저 그 만다라요. 만다라. 화려하게 해놓고 완성되면 완성됐다 하는 순간 다 흐트러 버린다 하잖아요. 그게 아주 극적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생각해요. 머무르지 않는, 너무너무 화려하다. 정말 예술 작품 같아. 와, 됐다. 부처의 세계를 구현했다. 그거 하는 순간 그에게서 부처는 없는 거예요.
부처가 그렇게 작냐고. 부처가 크고 넓고 깊은데 부처를 거기다 갖다 대고 부처다 부처를 알았다 이해하냐고. 이 경망스러움이 어디가 있어. 그죠? 마찬가지. 삼다만상 만유다 깨달음이다 되어짐이다라고 하는 게 헤아릴 수 없는 무한 행진의 개념인 거예요. 잡았다 하는 순간 응무소주 이생이시 잊어버려. 연연하지 마. 그거를 또 반복해서 뭐 할 건데? 그거 그래서 그럼 그거 갖고 뭐 돈벌이 하려고? 이게 이미 보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뭔지, 이 우주가 뭔지, 무한질주하는 이 우주가 뭔지, 그죠?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성은 숱한 떠남에서 완성이 와요.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내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터져 나와요.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답답한데 어디 도망 안 가요. 내가 구현한 것을. 그죠? 네 번째 고민 그래요. 자,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참 멋져요. 이제 이게 결론에 해당하겠죠. 거실 마루바닥이 보기에 깨끗하다. 그래도 며칠 지나서 닦으려고 보니 걸레에서 나온 고운 먼지가 쫙 깔려있다. 마대 걸레로 벗겨내고 있는데 그 남편분, 1층에 있던 그 남편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선체로 이야기 나누는데 오빠가 방에서 나오시는데 한 손에 빨간 자두 한 상자를 들고 나오신다. 어제 서울에서 가져온 것인데 늦어서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한다. 아까 그 두 번째 꿈에서는 아내분이 이제 대접을 그 밥으로 한 상 차려가지고 그 대접을 받은 거였잖아요. 자, 요번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는 남자죠. 아래층 남편도 남자고, 그죠? 오빠도 남자잖아요. 오빠는 이 큰오빠분이세요. 큰오빠분이 이 집안의 장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실질적인 가장이시잖아요. 실제로 또 와 계시고요, 지금. 근데 이제 꿈속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까 그 아내분은 여기 주위에 해당한다 그랬죠. 두 분 다 남자잖아요. 그 다음에 오빠, 장손이신데, 그죠? 아래층 저기 분도 남자분이고. 그러면 이제 남성 우에 해당하겠죠. 내적 자아. 그죠? 자. 근데, 오빠가 밖에서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빠가 방 안에 있었어.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인 거예요. 이 우는 내적 자아라 그랬죠. 내적 자아. 내적 자아는 밖에 있는 개념인가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개념이죠. 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여기서 오빠다. 그 다음에 그 1층에서 올라오신 그 남편분도 이건 내적 자아를 의미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남성성으로서의 가장 우주적 본성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남성이에요. 남자다 이게 아니에요. 성으로 쳤을 때 남성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남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 그 우주 이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남자, 왜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 안 하냐. 이거는 정말 이게 무지한 얘기예요. 그건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밤과 낮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그럼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밤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과 모두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우선 내적 자아가 발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요거까지 이해했죠. 근데 자두 한 상자를 가지고 왔죠. 서울에서 가지고 온. 서울에서 가지고 온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두 한 상자, 복숭아 한 상자일 수도 있고 사과 한 상자일 수도 있고 땅콩 한 상자일 수도 있는데 자두 한 상자다. 참 멋지죠. 자, 이거 내적 자아, 그죠? 자수성가가 끝났다, 그죠? 가정의 최고봉을 구현해 왔고 가장을 완성했고 가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거기서도 이제 뛰어넘어서 거기서도 머무르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됐다. 자, 이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적 자아가 온전히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자아가 완성을 이루면 뭐가 되죠? 자두가 되어져요. 자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자, 이거 자자, 잣대, 척도, 자척, 자, 가치척도, 정신세계의 기준점. 자, 이게 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의 머리, 자두. 내적 자아를 완성하고 가장을 다 완성했으니까. 아까 그 최고봉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모든 잣대, 가치척도, 진리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그 진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으뜸된 그것을 구현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엇이 그걸 인준해줬죠? 내적 자아가. 남도 아니고, 가장 안쪽에 내가, 나를 그렇게 인준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뭐냐면, 이 5번째는 더 큰 가장으로의 인준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진짜 이 꿈이 경이로운 꿈이에요. 그것도 여성분께서 독신으로 홀로 지금까지 삶을 엮어오시면서 평생을 인간으로서 그리워오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스러운 그 장면이에요. 더 큰 가장으로 아까 이 자수성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자수성가 끝났으니까 어째요? 더 큰 가장. 그럼 더 큰 가장은 뭘까요? 세상에서 자수성가를 끝내고 이제는 우와 주, 우라는 가정, 주라는 가정,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즉 우주적 가장을 의미해요. 더 큰 가장으로의 인준이 되어졌다. 그럼 우주적 가장이 이제 되어지신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멋지죠. 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 오히려 이 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마 대체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참으로 멋진 꿈이죠. 그죠? 그래요. 실제로 그리우셨고. 예. 자, 그래서 처리 한 가지 해드리려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런 내용이라서 뭐 처리 뭐 달리 없어요. 우주가 그대의 품 안에. 자, 우주를 그대 품 안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요게 우주라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께 드려요. 이게 되겠죠. 자, 그러는데, 우주가 그대의 품 안에 점점점 이렇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지발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안긴다 이 말이죠. 이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멋지죠. 네, 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우주가 그대의 품 안에 점점점. 이로써 이 꿈을 보내주신 님께서는 참으로 스스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셨다. 이제 더 큰 가장, 즉 우주적 가장으로 거듭나지게 되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뭐 황당하고 생뚱맞은 뭐 무협지 같은 저런 얘기노. 근데 지금까지 쭉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대체로 이해도 되시.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리의 뿌리고 본질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 아이고, 꿈을 보내주신 님께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넓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